러시아 정부가 결국 한국과 정치적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미국 정부가 러시아를 보복하면서 한국 입장에선 통쾌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러시아 언론은 심지어 한국을 잘못 건드린 푸틴의 최후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을 비호우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7일 현지 시간 정부령을 통해 자국과 자국 기업, 국민 등의 비우호적 행동을 한 국가와 지역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과 정치적 전쟁을 공식적으로 선포한 겁니다. 이 목록에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영국, 호주, 일본, 유럽연합 회원국, 캐나다,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대만, 우크라이나 등이 포함됐습니다. 비호우 국가에는 외교적 제한을 비롯한 각종 제재가 취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앤서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6일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이날 MBC 방송에 출연해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문제에 대해 유럽 파트너들과 함께 활발하게 논의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대신 러시아에 보복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블링컨 장관은 전날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 그의 정부 측과 원유 수입에 대해 논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산 원유 수입 일방적 금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들이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어떤 식으로든 조치를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며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협력해서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바이든 행정부는 글로벌 석유 시장과 미국 에너지 가격에 미칠 영향을 저울질하면서 러시아의 석유 및 가스 수출을 건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테러 서방 세계의 제재가 본격화되면서 지난주 국제 유가는 급등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러시아 정유 공장의 기술 수출 금지 및 노르드 스트림 2 파이프라인에 대해 제재를 가했습니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국들과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 수입 중단을 도모하면서 이날 전미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009달러, 약 4,881원을 기록했습니다. 미 자동차 협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소비자들은 전주 대비 40센트, 전달 대비 57센트 더 지불하고 있는 셈입니다. 미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미국은 2021년 러시아로부터 월 평균 2,040만 배럴 이상 원유와 정제 제품을 수입했습니다. 이는 미국 액체 연료 수입량의 8%에 해당합니다. 한편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휘발유 소비국으로 휘발유 가격 상승은 전통적으로 미국 지도자들에게 정치적 독이 되어 왔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의 도발을 알리자마자 보복 사실을 알린 것이 흥미로운데요. 이에 대해 정치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한국에 전쟁을 선포하자마자 미국이 러시아를 한방 먹인 통쾌한 상황이라며 한국을 중심으로 러시아는 그 어떠한 나라도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 현재로선 중국뿐인데 중국만으로 수명을 연장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러시아와 미국이 한국만을 언급하자 일본인들은 자체적으로 이슈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앞서 언론을 탄압하는 기시다가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 독재자는 보통 먼저 보도를 통제한다. 총리가 언론을 탄압할 권리가 있던가. 반대 의견이 있으면 학자들이 그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적절한 증거를 들어 조언하는 수밖에 없다. 국민은 찬성인지 반대인지밖에 모른다. 사람들은 불필요한 것을 알 필요가 없다. 지금은 나라가 어려워 모든 일에 의욕이 없으니 나도 이 말은 길게 못하겠어. 이것은 틀림없이 독재 정권이나 다름없다. 일본인 10명 중 8명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일본의 안보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편 한국 언론은 이에 놀라는 표정이다. 우리는 더욱 무력에 의한 현상 변화에 민감해야 하고 한국 또한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지지를 무시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을 강화해 언제든지 무력으로 남한을 침략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했지만 미국과 한국은 거듭된 군사훈련만 했기에 실질적으로 자국을 지킬 수는 없다. 국민은 차기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더욱 강경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요즘 정치권은 선거 결과에 따라 문재인 정부와 이 전 시장이 수감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평상시에 비상사태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며 말만 이상적이지 않고 진정으로 일본에 유리한지 불리한지에 대해 헌법 구조와 비핵 3원칙을 계속 견지할 필요가 있다. 정확히 말하면 우크라이나 침략을 부인하지 않고 지역 평화를 위협하는 러시아와 중국을 경계해야 한다.
일본이 수년간 자국의 군사력 없는 반전 국가였음을 부인할 수 없으면서도 그에 비해 주변국들은 계속 무기를 확장하면서 일본의 영토와 영해를 자극하고 있다. 지금은 우정과 우둔한 영성주의만으로 작동하는 시대가 아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 러시아군이 있다. 위협을 느끼지 않는 게 비정상인 지경이야.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만을 믿고 군대를 벌인 평화국가인 지금의 일본은 힘이 없다. 그리고 미일 안전보장조약이 주권을 일정하게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 확실한 힘이 없는 일본이 아무리 소리쳐봤자 러시아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힘이 부족한 일본이 경제 제재를 가했는데도 무역 규모가 알려진 러시아니 그들이 소멸해도 국제적으로 큰 피해는 없을 겁니다. 지금 러시아는 조금만 위협하면 꼬리를 말아 미국 뒤로 숨겠다고만 생각하고 있겠죠. 시대는 다르지만 러일 전쟁의 일본 군과는 많은 정신력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미국 헌법이 모든 노력을 배제했다는 사실을 나는 지금도 확신한다. 국방은 우리나라를 지키는 데 한정돼야 한다. 이제 난 누구도 국민을 보호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헌법 구조를 말하는 사람은 이것만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했었지. 우크라이나에 가서 폭격을 받아봐야 정신을 차리겠네. 일본, 러시아, 중국, 심지어 경제적으로 불안한 북한마저 핵무기를 갖고 있다. 게다가 북한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당신들은 북한과 인접한 한국에서 살면서 그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지? 그들의 위협을 막기 위해서는 핵무기가 필수적이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러시아는 물론이고 중국도 비슷한 독재국가다. 일본은 미국에 의존해 자국의 핵무기로 무장하지 않으면 끝까지 싸우지 못할 것이다. 지금은 여차하면 베트남처럼 도망칠 거야. 심하면 일본처럼 힘이 약한 국가가 침략을 당하는 것이 당연시 돼. 만약 러시아와 중국이 일본의 손을 뻗더라도 세계에서 큰 소동은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직접적인 인적 피해는 없었지만 중국 스스로 바다를 매립하고 군사요새를 건설해 난사군도를 침략했고 각국이 이를 경험했다. 결국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백인 무리들은 이들에게 무관심한 것일까? 실제로 중국과 러시아가 매일 영공과 영해를 침범하고 있어도 힘이 없기 때문에 일본은 아무런 활동을 계속할 수 없다. 세력을 가진 사람이나 일본을 약화시키려는 사람들은 재구조가 있으니 괜찮다며 일반 대중을 세뇌하려 하지만 러시아의 침략을 실제로 보면 재구조가 평화 위협의 원인이 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도 불안하지만 지금 한국은 일본을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북한과 인접해 있지 않던가요? 한국은 북한에나 집중하세요. 지금까지 러시아와 한국의 대립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입니다. 대한저널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